인류의 운명을 단 몇 분 안에 결정할 수 있는 힘. 만약 그 힘이 딱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는 미국의 핵무기 주의 통제 시스템, 그 숨막히는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이야기는요,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해관보 전략 포럼이 펴낸 한국의 해관보 프로젝트 3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실린 송승종 교수의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중대한 시스템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흔히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대통령이 딱 가방을 열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생각의 틀을 깨고 훨씬 더 복잡하지만 흥미진진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건 바로 딱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이건 뭐 그냥 추측이 아니라 법적인 사실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서 핵무기 사용 명령은 오직 대통령 단 한 사람만 내릴 수 있어요.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같은 군 최고 지휘부라고 해도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할 법적인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전 전략사령관의 말을 보면 핵심을 알 수 있죠? 군은 대통령의 명령이 합법적인가만 판단할 뿐이지 그 명령이 과연 옳은가 이걸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실행할 의무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문민통제의 핵심 원칙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딱 한 사람한테만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좀 불안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처럼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이 시스템 과연 안전한가 하는 논쟁이 불붙곤 했죠. 그럼 이 절대적인 권한 대체 어떻게 실행되는 걸까요? 이제 그 유명한 핵가방, 바로 푸디볼의 비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가방 이름이 왜 하필 풋볼일까요? 재밌는 유래가 있습니다. 바로 냉전 시절의 핵전쟁 계획 암호명이 드롭킥이었는데 여기서 따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냉전의 그 서슬퍼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죠? 가방 안을 열어보면요. 빨간 버튼,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의사결정과 통신을 위한 도구들이 들어있죠. 여러 핵공격 시나리오가 담긴 블랙북도 있고요. 비상대피소 목록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대통령 본인임을 증명하는 암호카드, 비스켓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풋볼은 발사장치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기 위한 통신장비 세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적의 공격이 탐지된 그 순간부터 핵미사일이 발사되기까지 정말 숨막히는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핵지휘통제 통신, 줄여서 NC3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적의 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됩니다. 곧바로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긴급 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은 여기서 공격 옵션을 결정한 뒤에 골드 코드로 본인임을 인증하죠. 인증이 끝나면 암호화된 공격 명령이 전 세계 미사일 기지, 잠수함, 폭격기로 쫙 퍼져나가고 현장의 군인들이 최종적으로 발사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대체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야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15분입니다. 잠수함에서 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이 정도거든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이 모든 판단과 절차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거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비상조치 명령, 바로 EAM이라는 형태로 전달되는데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길이가 투획보다 약간 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 안에 목표 지점, 무기수, 인증 코드까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무거운 메시지인 셈이죠. 이렇게 보면 정말 완벽하게 짜인 기계적인 시스템 같잖아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기술의 경고를 넘어서 세상을 구했던 인간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핵통제 시스템은요, 정말 풀기 어려운 딜레마를 하나 안고 있어요. 바로 상시 절대 딜레마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필요할 땐 반드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원치 않을 땐 절대로 실수로라도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요구인 거죠.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해걸의 발사를 막았던 소련 장교, 또 컴퓨터 오류로 인한 가짜 미사일 공격 경보를 간파했던 미군 관제사들, 그리고 시스템 오작동을 직감하고 상부 도구를 멈췄던 또 다른 소련 장교까지. 이 모든 순간에 시스템은 실패했지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세상을 구한 겁니다. 특히 1983년 소련의 경보 시스템은 미국이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직 장교였던 페트로프는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했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는데 고작 미사일 5발로 시작할 리가 없다. 바로 이 전략적인 판단으로 시스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직관이 3차 세계대전을 막은 셈이죠. 바로 이런 끔찍한 무기들이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을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정교한 시스템과 절차가 있어도 결국 인류의 운명은 단 한 사람의 직관, 합리적인 의심에 달려 있었던 거죠. 만약 그때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처럼 핵무기를 둘러싼 역사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끝나지 않는 딜레마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핵 사용 권한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째, 핵 가방, 즉 풋볼은 발사 버튼이 아니라 통신 장비라는 점. 셋째, 이 모든 시스템은 극도의 신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을 동반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최후의 그리고 때로는 유일한 안정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판단을 돕고 사이버 공격이 시스템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과연 그때 인간과 기계 사이의 이 아슬아슬한 균형은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